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워싱턴 한인들은 선열들의 독립정신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이 면역체계 취약층을 시작으로 노년층 등에는 9월에서 10월에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에 돌입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장소가 많아지자 가짜 백신 카드를 구입해 출입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계속 열린 반면 가족 이민은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미군 철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탈레반에 의해 붕괴되면서 20년 전쟁이 치욕의 패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워싱턴 한인들이 선열들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 한인단체들과 광복회원, 참전유공자 등이 처음으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광복절 경축식을 함께하고 순국 선열들과 호국 명령들을 기억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한인들의 기부로 세워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회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인 워싱턴 광복회원,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가 대신 읽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독립과 나라사랑 정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며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서 대내외 국민들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19명과 함께 경축식에 참석한 워싱턴 광복회 김은 회장은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함께 모여 광복절을 경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제는 선열들의 정신이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전파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선열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을 거고. 워싱턴 지역 세계 한인회들의 합동 경축식을 주관한 스티브 리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장은 새로 세워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인회들이 하나로 뭉쳐 순국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새 출발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인 장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한인회 한 6군데 한인회들과 지역 단체 대표분들 그리고 광복회 멤버들 다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필요한 분들 다 준비를 했고요.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이런 좋은 날 누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공동 주관한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올해 광복절엔 특히 봉오동 전투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순국하신 지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귀환한 장면이 가슴 뭉클했다면서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인들이 하나로 뭉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님께 유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신 그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인 교포사회가 우리 여러 단체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오늘 경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총한인회 정현숙 회장 대행은 선열들의 불굴의 저항정신과 독립정신, 평화정신으로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게 대항했던 그런 저항정신과 또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정신 그런 것들이 차세대들에게도 모범이 돼서 워싱턴 소리청 낮은 영향의 아리랑으로 경축식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이번 76주년 경축식에는 11월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듯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과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 40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해롤드 변 후보, 그와 맞붙는 댄 헬머 주 하원 의원도 참석했으며 메릴랜드에선 수잔 리 주 상원 의원, 박충기 수석 행정판사도 동참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면역체계 취약증을 시작으로 노년층 등에는 9월에서 10월에 1억 회를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에 돌입했습니다. 장기 이식자, 암 환자 등 면역 취약증 성인 700만 명에 대한 3차 백신 접종이 FDA와 CDC의 승인으로 주말에 이미 시작됐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널싱홈 거주자, 의료 종사자, 노년층의 순으로 1억 회를 접종시킬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6개월 만에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재발되자 미국이 결국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면역 취약층에 대한 3차 접종이 지난 주말에 다시 시작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9월이나 10월에 1억 회를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FDA와 CDC의 승인으로 장기 이식자, 암 환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등 면역체계 취약증은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3차 접종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당국과 CBS, 월그린 등 약국 체인점에서는 지난 주말에 즉각 면역체계 취약층에게는 1, 2차 때와 같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3차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면역 취약층은 전체 인구의 3%이고 성인들만 계산하면 700만 명이 가장 먼저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FDA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1억 도수를 준비해놓고 9월이나 10월 대규모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본격적인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서는 우선 치명률이 가장 높았던 위험지역, 널싱홈 거주자 140만 명부터 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헬스케어 워커, 즉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 2,200만 명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곧바로 2번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을 넘긴 노년층 전체로 확대하게 되는데 65세 이상이면 5,400만 명, 70세 이상이면 5,200만 명이 됩니다. 이들을 합해 독감 시즌이 오기 전인 9월이나 10월에 적어도 1억 도수를 추가 접종하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부스터샷 계획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이미 부스터샷을 시작해 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했고 영국도 50세 이상 추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9월부터 노년층에 대한 부스터샷 실시를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DA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현재의 긴급 사용 승인에서 9월 초에 정식 승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스터샷과 백신 의무화가 급속 확산될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 카드를 요구하는 장소가 많아지자 가짜 백신 카드를 구입해 출입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중국산 가짜 백신 카드만 3천여 장이 넘으며 CDC 로고까지 위조해 미국으로 배송했다고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이 밝혔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로고가 인쇄된 가짜 백신 접종 카드가 지금까지 3천여 장 이상 적발됐다고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 CBP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맨비피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에서 적발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지금까지 약 3,012장이며 총 121개의 소포가 압수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자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은 학교, 술집 공공장소들의 출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백신 카드는 주로 인사말 카드로 위장해서 중국으로부터 배송된다고 CBP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위조된 백신 증명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백신의 종류, 접종일 등이 기입돼 있었고 CDC의 로고까지 있어 실제 백신 카드와 같아 보이게 위조됐습니다. 그러나 소포가 CDC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송되지 않았고 일부 카드에 철자가 틀리거나 스페인어 번역 등의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가짜 백신 카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백신 카드를 위조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공식 정부기관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벌금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은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25에서 $200의 비용을 지불하고 위조된 백신 카드를 구매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짜 백신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하와이주 검찰은 가짜 백신 카드를 들고 하와이로 여행을 온 한 한인 사업가와 그의 아들을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지만 하와이주에서 10일간 격리 의무 면제를 받기 위해 백신 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 백신에 대한 연방 단속을 촉구해 위조 백신 카드 거래를 막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올 회계연도의 마지막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1년 내내 연속으로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EA 순위가 거의 오픈된 반면에 다른 순위 승인일은 1주에서 3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문호는 계속 활짝 열린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런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 블러틴부터 1년 내내 연속 오픈된 겁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적체가 극심한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승인일은 2달 연속으로 유로 표시돼 영주권 승인이 중단됐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EA 순위는 계속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로 1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나 접수일은 2021년 6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로 2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가장 많은 3주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2007년 10월 2일에서 연속 제자리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은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새로운 연간 쿼터가 배정돼 발급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년을 지켜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단 4개월 만에 탈레반에 의해 붕괴되면서 미국의 20년 전쟁이 치욕의 패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에서 2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미군과 동맹군 3,500여 명, 민간인 컨트랙터 3,850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표 4개월 만에 제2의 사이곤과 같은 치욕스러운 탈출과 헛수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수중으로 떨어져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 아프간 전쟁이 치욕의 패전 역사를 쓰며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친서방 아프간 정부는 일요일에 수도 카불까지 탈레반에게 다시 넘겨준 것으로 20년 만에 붕괴됐습니다. 탈레반 세력은 수도 카불에 진입해 치안 조치를 취하고 나섰으며 아프간의 무능한 정부를 대표해온 아스라프 가니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민들은 미국과 동맹군에 의해 누려본 자유와 민권을 하루아침에 잃고 탈레반 억압에 다시 직면하거나 대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카불 대사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 병력 650명에 5,000명을 긴급 정파해 외교관과 미국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미군들도 전원 아프간을 쫓기듯 빠져나오고 있어
제2의 사이공 탈출과도 같은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 수중에 떨어짐에 따라 미국은 가장 오래된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을 헛수고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끝내는 치욕의 패전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미국은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2,448명과 동맹군 1,144명, 컨트랙터 3,846명 등 7,500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미군들이 부상당해 장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만 2조 2,600억 달러의 전비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간 전쟁과 관련된 예산은 패전 이후에도 부상 미군 치료비 등으로 장기간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인적 물적 투입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친서방 아프간 정부는 부패와 분열, 오합지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방 국가들도 포기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탈레반 정권에 의해 붕괴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11 테러 때문에 2001년 10월에 시작한 아프간 전쟁을 9.11 테러 20주년에 맞춰 종전시키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전에 미군 병력 전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군 철군을 발표한 지 단 4개월 만에 20년간의 파병과 전비 투입, 희생까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혹독한 역사의 비판대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